LA시 의회가 실내 출입 시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를 다음 주 승인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오늘로써 종료됩니다.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은 내일부터는 퇴거 조치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플랜 변경 가능일이 다음 달 중순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여러 보험사들이 더 많은 플랜을 놓고 시니어 가입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임산부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오늘 오후 카슨시에 있는 한 상업용 건물 단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LA시 의회가 실내 출입 시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를 다음 주 승인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어제 1차 표결이 미뤄졌지만 다음 주 2차 표결에서는 과반 찬성이면 승인이 이뤄집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LA시 의회는 반드시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실내 입장이 가능한 조례안을 내놓았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10월 21일부터 거의 모든 실내 입장 시 백신 접종 증명이 권고됩니다. 11월 4일부터는 백신 접종 증명이 의무화됩니다. 조례 규정은 실내 공간 입장 시 백신 접종 증명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모든 실내 식당과 술집, 쇼핑센터, 패스트푸드점, 커피숍, 뷔페, 호텔 등도 백신 접종 증명 확인을 거쳐야 입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LA시 의회는 어제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조례안 통과를 위해 투표하려 했으나 15명의 시의원 만장일치를 받지 못할 수 있어 투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존 리 시의원과 조 부스카이노 시의원은 이미 공개적으로 반대 뜻을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반대 의사를 표명한 존 리 시의원은 백신 접종은 찬성이지만 백신 접종 증명 여부 조례안은 실효성 문제가 많다는 입장입니다. 업소에서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했는지 누가 단속할 것이며 필요한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적하며 지역 주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기 전 구체적인 방안 제시 후 조례안 투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LA시는 백신 접종 여부 증명 의무화 조례안을 다음 주 표결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통과 후 시행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존 리 시의원과 조 부스카이노 시의원을 제외한 13명의 시의원은 찬성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투표에서 15명의 시의원 중 12명 이상이 찬성하면 바로 통과되고 과반인 8명이 찬성하면 논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연말 델타 변이 확산을 우려해 LA시의 조례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오늘로써 종료됩니다.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은 내일부터는 퇴거 조치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초 도입된 퇴거 유예 조치는 지난 6월 25일 한 차례 기간이 연장됐고 오늘까지 추가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당장 내일부터 퇴거 위기에 몰린 세입자라면 캘리포니아주의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일단 지원금을 신청한 세입자에 한해서는 심사가 진행되는 기간을 감안해 내년 3월까지 건물주가 퇴거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지원 프로그램 신청 역시 가급적 오늘 내로 남아있는 시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설명입니다. 자칫 10월 1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퇴거 유예 대상에 대한 적용이 애매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미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19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이 10월 1일부터 일부 변경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된 만큼 신청을 계획하고 있는 세입자들은 가급적 오늘까지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타운이 포함된 53지구 미겔 산티아고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도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LA 카운티 주민들의 신청률이 낮은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내일부터 퇴거 위기에 놓일 세입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의 경우 상업용 건물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퇴거 조치는 연장됐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어제 상업용 건물 세입자에 대한 보호 유예 조치를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제한적이며 주거용 건물 세입자의 경우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메디케어 플랜 변경 가능일이 다음 달 중순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보험사들이 다양한 플랜을 들고 시니어들의 가입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메디케어 플랜 변경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특별한 행사도 열렸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니어들은 병원을 방문하거나 약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 플랜에 따라 누릴 수 있는 혜택 범위도 달라지는데 무엇보다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플랜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은 시니어들이 다음 한 해 동안 사용할 건강보험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보험사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제공할 다양한 혜택을 비교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제 서울메디컬그룹 주관으로 열린 연례 킥오프 행사에는 한인 시니어들을 위한 다양한 건강보험 플랜이 소개됐습니다. 주치의 진료는 물론 치과나 안과 방문, 안경과 보청기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보험 플랜들이 소개됐습니다. 우리 환자들이 가장 좋은 적합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최대한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면밀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주치의와 보험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을 사용하면서 불편함이 있는 경우 이를 의료나 보험 관계자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사를 통해서 아니면 에이전트를 통해서 필요하신 것들을 자꾸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행사에는 한인과 주류 건강보험사 관계자는 물론 서울 메디컬 네트워크에 소속된 의료진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주최 측인 서울메디컬그룹은 다음 달 7일 LA에서 한 번 더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메디케어 플랜 변경이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의료계 종사자들은 한인들에게 더 적합한 플랜을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이런 네트워크 행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플러튼에서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임산부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CDC는 어제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권고문을 통해 임산부들은 백신 접종을 서둘러 받을 것을 긴급히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을 함으로써 임산부와 태아가 얻게 되는 이점이 잠재적인 위험보다 더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CDC는 임산부뿐만 아니라 아이를 갓 낳았거나 임신을 계획 중인 여성, 모유를 수유하고 있는 여성도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CDC가 공식적으로 임산부의 백신 접종을 권고한 것은 팬데믹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달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이 비슷한 내용의 성명을 낸 적이 있는데 임산부의 백신 접종률이 계속 낮고 최근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사망자도 늘고 있어 공식적인 권고를 내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CDC는 권고 요약문에서 지금까지 모두 12만 5천 건의 임산부 코로나 감염 사례가 보고됐으며 2만 2천 명이 입원했고 161명의 임산부가 코로나19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임산부 사망자는 지난달에만 22명을 기록해 지난해 3월 확산이 본격화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CDC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임산부는 전체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31%에 그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카슨시에 있는 한 상업용 건물 단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오늘 오후 2시 25분경 해밍웨이 공원 인근 16325 사우스 아발론에 위치한 상업용 건물 단지에서 발생했습니다. 불은 창고 안에 있던 목재 화물 운반대에서 붙기 시작했는데 안에 있던 나무 상자와 소독용 알코올 등으로 인해 불길이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확산됐습니다. 현장에는 115명의 소방관이 출동해 수시간 동안 진화에 나섰습니다. 주택가와 비즈니스들이 바로 옆에 밀집해 있는 지역이라 인근 지역 대피령도 내려졌습니다. 이번 화재가 사고로 인한 발화인지 아니면 방화인지 자세한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인기 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아버지가 후견인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산호세 시정부는 134년 전 차이나타운을 파괴했던 사건에 대해 사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화재 소식 박시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늘 오전 LA 법원 앞입니다. 인근에는 인기 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를 응원하는 300명의 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LA 법원에서는 오늘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아버지 간의 법정 소송이 있었습니다. 브리트니는 소송을 통해 그동안 후견인 역할을 하던 아버지 자격을 박탈해달라고 요청해왔고 재판부는 브리트니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브리트니는 지난 13년 아버지가 후견인 역할을 해오는 동안 자신의 삶을 통제당했으며 폭력에도 시달려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판사는 이번 판결이 최종적인 것이라고 못 박았지만 브리트니의 아버지 측 변호사는 법원이 중단을 내릴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샌호세 시정부가 1887년에 있었던 차이나타운 파괴 사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당시 시의회는 번창하던 차이나타운을 공공의 문제지역이라고 선언하고 그 자리를 제거해 새로운 시청을 건설할 것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 무렵 차이나타운은 방화범들에 의해 불에 타고 수백 채의 가옥과 건물들이 파괴됐습니다. 결국 134년이 지난 오늘 시정부는 중국계 이민자를 비롯한 지역 시민들에게 부당했던 과거를 청산하는 의미로 사과를 결정했고 시민 대표들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지역 시민들은 이런 시정부의 결정으로 인해 인종 혐오가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리치몬드에 거주하던 프리메타 자코피니 여사.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도 꿋꿋하게 105년을 살아온 이 여성은 결국 코로나를 이기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스페인 독감이 유행하던 1918년 자코피니 여사의 어머니는 25세의 젊은 나이로 독감을 이기지 못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1960년 딸 도리는 선천적 척추 갈림증을 갖고 태어나 평생을 걷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차게 세상을 살아가던 여인이었지만 세월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지 결국 코로나로 인해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강인한 정신과 체력을 바탕으로 장수하던 프리메타 여사의 인생에 지인들은 인간 승리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주 서부 연방지법 판사에 한인 존 전 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14명의 판사 후보를 발표하면서 법원의 다양성 보장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 설명에 따르면 전 판사는 2018년부터 워싱턴주 항소법원의 판사로 재직했으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킹카운티의 고등법원에서 근무했습니다. 대학은 컬럼비아대에서 영문학 학사 학위를 받은 뒤 코넬대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이달 초 루시고 판사를 첫 한인 여성 연방 고등법원 판사에 지명한 바 있으며 이번 존 전 판사 지명으로 한 달 사이에 2명의 한인이 연방 판사로 탄생하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연방 판사는 대통령이 지명한 뒤 상원의 인준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임명됩니다. 파워볼 복권 추첨에서 또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첨 상금이 6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복권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복권국은 어제 열린 파워볼 추첨에서 6자리 번호를 모두 맞춘 복권이 판매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나온 당첨 번호는 2번과 7번, 11번, 17번, 32번, 그리고 파워볼 넘버 11번이었습니다. 당첨금 5억 7천만 달러가 걸렸던 어제 6자리 번호를 맞춘 복권은 없었지만 파워볼 넘버를 제외한 나머지 5자리를 맞춘 복권은 모두 8장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파워볼은 38번 연속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고 이제 상금은 6억 2천만 달러까지 뛰었습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전국 45개 주와 워싱턴 DC,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와 버진 아일랜드에서 실시되고 있는 파워볼 복권에서 1등에 당첨될 확률은 2억 9,300만 분의 1입니다. 다음 추첨은 10월 2일 토요일 저녁에 진행됩니다. 내일이면 어느덧 10월입니다. 쌀쌀한 환절기 독감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라
코로나19 백신은 물론 독감 예방 접종도 가급적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LA 한인회가 다음 달 이틀에 걸쳐 무료 독감 예방 접종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합니다. LA 한인회는 다음 달 14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LA 한인회관에서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 모든 연령이며 접종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거나 보호자와 동반해야 합니다. 다음 날인 15일에는 제7차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어집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되며 백신 종류는 화이자와 존슨앤존슨의 얀센 백신입니다. 이번 접종 행사에서는 특히 65세 이상 노인들과 고위험 직업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부스터샷 접종도 가능합니다. 부스터샷 접종은 앞서 1, 2차 접종을 모두 마친 이후 6개월이 지났으면 가능합니다. 접종은 예약 없이 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가 동반해야 하고 나이 증명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오는 11월 선거에서 한인 여성 최초로 뉴저지 주 하원의원에 도전하는 엘렌 박 후보가 기금모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의 보도입니다. 어제 박 후보는 이 자리에서 오는 11월 본선거에서 주 하원의원으로 당선되면 정부는 물론 비정부 분야에서 제공하는 여러 형태의 보조금과 혜택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며 그런 다양한 정보들을 주민과 아낌없이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District 37에 지금 35%가 한국 사람들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한국 사람들한테 이제 뉴저지 법대에서 더 가르쳐주고 그리고 grants 만일에 이번에도 아이라가 문제 있었잖아요. 근데 FEMA 대해서도 잘 모르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첫째 제가 되면은 웹사이트를 한국말로 차려가지고 그런 인포메이션을 그렇게 박 후보는 서울 태생으로 뉴욕 퀸즈 써니사이드로 가족과 함께 이민을 와 PS 150 공립학교를 졸업했고 이후 1984년에는 퀸즈 플러싱으로 이사해 명문 브롱스 사이언스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고교 졸업 후에는 호프스트라데 로스쿨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곳 재학 당시 아시안태평양 아메리칸 로스쿨 학생 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1992년에는 뉴욕 퀸즈에서 열린 유권자 시위운동을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2001년부터는 변호사로서 그녀의 커리어를 시작했고 그녀의 남편이자 변호사인 리차드 마와 함께 뉴욕시 법률사무소 마앤팍을 열어 형사사건 및 부동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왔습니다. 2009년에는 남편과 아들 둘과 함께 뉴저지 잉그루드 클립스로 이사를 왔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잉그루드 클립스 시의원으로 재직했습니다. 박 후보는 시의원 활동 당시 저소득층 아파트 건설 법안 통과에 큰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사람들하고 동양 사람들이 특별히 꼭 나와서 매년마다 한국 사람이 있든 없든 동양 사람이 있든 없든 나와서 투표를 해야지만 우리가 목소리가 더 크게 되고 파워가 더 이렇게 보입니다. 올해는 민주당 강세 지역인 제37선거구 특성상 큰 이변이 없는 한 박 후보는 뉴저지 최초의 한인 여성 하원의원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가능성이 큽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KBS 아메리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